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저희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방황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의 살아온 인생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공학과라는 데를 다녔어요. 디자인 공학과. 공학. 그래서 전공은 제품 디자인이었고요. 디자인 공학과를 다녔는데 저는 입시 없이 공대 안에 있는 디자인과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방학을 많이 했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디자인과에 가보면은 저는 막 열심히 뭐 하루 종일 혹은 이틀 3일 동안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옆에 친구는 뭐 한 3, 4시간 만에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말 끼와 재능이 넘치는 애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되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일단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뭘 했냐면은 다른 과 수업을 쭉 들었어요. 뭐 기계과, 건축과, 뭐 막 내가 듣고 싶은 수업들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디자인은 나랑 안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댔죠. 그리고 저는 이제 2학년 때 다른 과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랑 조금이라도 적성이 맞거나 나랑 좀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뭘 할 거냐면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해서 다른 학교로 가거나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2학년 때 방황을 하면서 또 뭘 했냐면 디자인이라고 써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디자인이라고 써 있는 책들. 그래서 디자인 책을 읽으면서 다른 과 수업들을 막 들었어요. 뭐 기계과 이런 걸 들으면서 2학년 동안 계속 방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디자인인데 저는 제품 디자인이 주 전공이지만 뭐 시각이든 광고든 뭐 영상이든 막 디자인으로 써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읽다 보니까 디자인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1년을 휴학하고 난 다음에 3학년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3학년 때 복학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 수업을 딱 들었는데 이제 전공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인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교수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들이.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되게 재밌어 보였어.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디자인을 가르칠 때는 기본과 기초를 조금 충실해라.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과 기초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은 3D도 그렇고 2D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쪽에서도 일단 기본과 기초가 잘 돼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보이고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기본과 기초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교수님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밌어져요, 이게. 그래서 3학년 때 있고 그다음에 4학년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녔는데 4학년 때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졸업작품을 하잖아요. 졸업작품. 그래서 이제 졸작을 하는데 3학년 때 제가 이제 교수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교수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학점도 높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건방져졌어요. 디자인에 나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디자이너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학년 때까지 방황하다가 3학년 때부터는 교수님들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4학년 때 졸작을 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졸작 그 내용이 조금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졸작의 범위하고 교수님이 원하셨던 졸작의 그 내용이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4학년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졸작을 하다가 4학년 1학기 때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가냐면 교생 실습을 갔어요. 교생 실습.
원래 4학년 2학기 때까지 졸작을 해야 되는데 4학년 1학기까지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교수님을 뭐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았는데 그래도 맞춰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좀 건방져져가지고 교수님 나를 이해 못해 막 그러면서 이제 안 맞아서 전 교생 실습을 갔어요. 교생 실습. 그래서 4학년 1학기 수업을 거의 말아 먹었죠. 네, 말아 먹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4학년 그냥 다시 2학기 때 교생 실습 끝나고 왔을 때 뭘 했냐면 이제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졸업을 하려고 했어요. 졸업. 그래서 4학년 때 그냥 바로 졸업을 끝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2학년 때 방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컴맹이었어요. 컴맹. 컴퓨터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컴퓨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정원이 40명이었는데 여자가 30명, 남자가 10명인 거예요. 남자가 10명밖에 없는데 이 10명 중에 제가 제일 컴퓨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과에 왔는데 다들 그래도 한 9명 친구들 보면은 다 컴퓨터를 좀 하고 그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은데 저는 대학교 처음 오자마자 컴맹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작업을 해도 컴퓨터 작업을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학과 수업 막 듣고 그 다음에 디자인 책 읽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다시 복학을 하고 싶어서 와서 복학을 했는데 4학년 때 졸작을 하는데 또 안 맞아서 교생 실습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컴퓨터를 천천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어요. 장교로. 왜냐면 남학생이 4학년이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안 가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사람? 뭐 이런 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니면 24살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오면서 가기 전에 여기서 교생 실습했던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와 함께 뭘 했냐면 대학원을 또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과 군대를 같이 가면서 일단 4학년 졸업할 때 일단 보험 같은 걸 하나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 딱 군대 가기 전에 강의를 좀 했었는데 교생 실습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때 뭘 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전달하는 걸 되게 좀 잘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디자인과에 나왔지만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지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좋은 이런 어떤 남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작품들을 내는 건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강의를 한번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데 되게 잘해요. 왜냐면 컴맹이잖아요. 컴맹. 그러니까 대학교 내내 컴퓨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포맷을 처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포맷이.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자료가 다 없어요. 저는 애가 백업을 안 알려줘서 그냥 포맷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컴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교로 갔다 오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연하게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컴퓨터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썼던 게 뭐였냐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밖에 못 썼어요. 3D 쪽에서는 라이노밖에 안 썼어요. 왜냐면 제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깔리는 게 라이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노만 4학년 내내 주구장창 썼어요. 그래서 라이노는 모델링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전혀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학원을 갔는데 이제 전역을 했는데 11월 1일 날 전역을 했는데 제가 디자인 쪽을 이제 공부하고 싶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이력서를 한 200군데를 넣은 것 같아요. 다 넣었어요. 어떻게든 디자인에 관련된 곳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거나 디자인 쪽에서 내가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겠다, 나만의 디자인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력서를 막 넣었는데
한 군데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전역할 때까지.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11월 3일 날 이때가 수요일인가 그랬었고 여기가 이제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수, 목, 금, 무쳐? 금요일 날 11월 3일 날 우연치 않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면접을 보재요. 그래서 나는 학원인지도 모르고 학교인 줄 알고 오케이 그러고선 갔어요. 그래서 11월 4일 날 토요일 날 면접을 봤는데 이 학원이 원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왔냐요. 그래서 이 원장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일학서를 보냈는데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를 못 주겠대요. 나도 이제 3년 동안 장교 생활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군 생활했으니까 나도 나가서 다른 거 해야겠다, 놀아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만 원장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뭐였냐요? 그래서 전 포병장교였다. 그러니까 자기도 포병이래요. 그래서 원장이랑 포병 얘기를 한 40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강의를 주겠대요. 첫 강의를 준 게 뭐였냐면 오토캐드 강의를 줬어요. 오토캐드. 대학교 다니면서 오토캐드는 딱 한 번 써봤거든요.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오전 타임으로 오토캐드 수업을 주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 오토캐드를 준비했죠. 일요일날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3D 맥스 잘해? 이러는 거예요. 3D 맥스. 근데 전 대학 다니면서 3D 맥스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배운 게 딱 두 가지였어요. 군대에서 딱 배운 게 뭐였냐면 구라 치는 거하고 깡을 배웠어요. 그래서 못해도 잘한다.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군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3D 맥스 할 줄 알아? 그러길래 잘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타임을 주는 거예요. 오후타임. 한 타임을 더 주더라고요. 그럼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점심 먹고 있는데 오후에 이제 저녁에 저보고 3D 맥스 수업을 하래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해보지 뭐. 그러고서 시작을 했어요. 점심 먹다가 이제 버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3D 맥스를 이제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안 해봤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첫날 수업은 그냥 어떻게든 흘러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캐드 수업 해야 되죠. 캐드 수업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요? 또 맥스 수업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많은 예제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막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땜빵식으로 수업을 했었죠. 그 학생들한테 참 미안한데. 그런데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2달을 보냈어요. 2달. 2달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수업 안 하고 3D 맥스 수업 안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12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방학 특강을 하죠. 방학 특강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방학 특강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D 맥스가 저한테 뭐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쁜 프로그램이 떠나서 간에 저한테는 잘 모르는 생소한 프로그램이었고 오토캐드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려웠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구라와 깡으로 수업을 시작한 거죠. 너무 장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3D 맥스를 다 2달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맥스가 재밌는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3D 맥스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3D 맥스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원도 다시 복학을 하면서 이제 학원 강의를 다 주말 강의로 돌렸어요. 주말 강의로 돌렸는데 저한테도 이제 맥스를 기초를 배웠던 학생들이 오더니만 저한테 건축 인테리어를 가르쳐 달래요. 건축 인테리어. 저는 뭐예요? 전공이? 제품 디자인이죠? 근데 건축 인테리어를 가르쳐 달래요.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그러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건축 인테리어를. 그래서 수업을 쭉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건축 인테리어도 재밌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어떤 애들이 오더니만 또 자기 졸작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애니메이션 알려달래요. 애니메이션.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전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건축 인테리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이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잘해요? 그러길래 저도 그냥 잘해요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 애니메이션, 뭐 제품 디자인 이런 쪽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D Max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하나 배우면은 할 게 많구나, 퍼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쭉 했습니다. 제가 학부생들이나 어떤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되지않게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인생에서는 뭐였냐면 그냥 기회가 왔을 때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잘해? 저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회가 안 오잖아요. 근데 잘해? 잘 못하더라도 잘합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수업할 때는, 처음에 수업할 때는 할 줄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학생들이 막 수업하다가 뭘 눌러요. 근데 뭐 에러가 났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에러 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전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심각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학생한테 그럽니다. 못 눌렀어요. 그러면 학생이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리고 일단 껐다 키세요. 그러고서 시작을 해요. 그럼 집에 와서 그 학생이 못 눌렀는지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D Max에 있는 모든 기능들, 그 다음에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왜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어떻게 언제 실패를 하는지, 언제 이해를 못 하는지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지금 한 13년 차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 동기들은 제가 처음에 컴퓨터 3D 그래픽, 2D 그래픽, 뭐 오토캐드, 기계공학 이런 쪽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너가 왜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컴맹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건 뭐 이해하면서 천천히 기본과 기초를 알려줘요. 기본과 기초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본과 기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 기본과 기초가 잘 돼 있으면 이제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에 가거나, 3D Max를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3D Max 잘하면요, 어차피 뭐 마야를 가든 뭐 블렌더를 가든 어디를 가든 폴리건 모델링을 다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쭉쭉 찾아가고, 3D Max를 가르치면서 또 뭘 가르치냐면 제가 3D 그래픽 과정을 얘기를 하죠. 3D 그래픽 과정을 얘기하면서 3D 그래픽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해야지 학생들이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튜토리얼을 보거나 어떤 예제를 봤을 때,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수업이 재밌어지고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강의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 강의를 해줬던, 저한테 받았던 친구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기본과 기초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3D Max나 뭐 오토캐드나 솔리드웍스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한두 달 동안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난다면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수업을 막 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저한테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만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디자인으로 아마 방황을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애들 비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디자인을 공부할 땐 디자인에 깊이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디자인을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조금 기획이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을 기획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말을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을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가셔도 되고, 내가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잘한다 그러면 디자인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디자인 공학과에 안 오고 만약 기계과에 갔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기계를 가지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쭉 하다 보니까 요새 3D 맥스 책에 기초가 없다.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제 중심으로 돼 있고 책이 되게 얇아요.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3D 책이 얇은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 썼어요. 뭐였냐면 3D 맥스 베이직스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2016년도에 1년 동안 썼는데, 자,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뭐 사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이 책인데 어떤 책이냐? 이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있을 거예요. 이런 책. 3D 맥스 베이직스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썼어요.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 수가 어떻게 돼요? 777페이지. 앞뒤로 다 하면 이제 800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제 한 서너 개로 만들어진 3D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두꺼워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런데 기초를 좀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학생들이 조금 재밌어 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아마 이게 비닐로 랩핑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책이 일단 두꺼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USB가 있어요. 요새 노트북에 CD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형 USB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책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A4로 만들었어요. A4로. 왜냐면 복사하는데 복사기에 항상 B5나 B4로 아마 책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A4로 만들면 참 편하게 복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만들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지금 A4로 책을 만들었어요. A4로. 짠. A4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럼 A4면 어때요? 297에 210이죠.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이거 복사기에다 그냥 복사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을 만들어서 보니까 여기가 양옆으로 3mm씩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297에 210이 아니라 3mm가 더해지면 303mm에 216mm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오면은 A4로 재단하려면은 사이즈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를 때 남는 종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A4나 B5나 B4로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A4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도 많이 들어갔고 종이가 많이 남아버리니까 종이값이 비싸졌고요. 저는 종이값이 굉장히 비싸졌고, 그래서 출판하는데 인쇄하는데 종이값이 비싸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USB를 안에 넣었어요. USB. 그래가지고 또 책값이 또 올라갔어요. 저는 그래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USB를 넣어서 막 했는데 오히려 책값이 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판에서는 A4보다는 좀 작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 책을 한번 설계를 시켜드리면은, 자, 이게 3D 맥스 베이직스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초, 3D의 기초, 3D 맥스지만 기초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고 제 캐릭터 3개가 이렇게 책 안에 다 들어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그래서 3D에서의 뭐 사용법이라던가 기본 사용법,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에디터블 스플라인과 에디터블 폴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제 중심으로 가면서 매핑 라이팅, 그러니까 모델링, 매핑, 라이팅, 모델링, 매핑, 라이팅, 이런 식으로 디자인 그래픽 과정을 가져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써서 숟가락 만들기까지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 책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다른 책이 읽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베이직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책으로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릭터에 이렇게 있고 제가 설명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잡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끔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 과정 이런 게 있고 리깅 과정까지 들어가면은 애니메이션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 기초 이론들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A4로 만들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기 전에 다양한 출판사에서도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최대한 크게 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3D 그래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들을 보는데 편집 디자이너가 편집을 해버리면은 중간에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보면서 이미지가 클 때는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잘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방법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배를 한 명 데리고서 책을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책이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책이 나왔는데 책을 봤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갈아엎고 다시 6개월 동안 저가 혼자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좀 두껍고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3D를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 책을, 제 책이지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책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 가셔서, 제 출판사 이름이 사맛 디자인이에요. 자, 사맛 디자인에 가보시면 여기 사맛 디자인에 대한 링크 있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 동영상이 있고요. 동영상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공부하는데 돈 주고 사긴 좀 애매하다, 근데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 유튜브에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 숟가락까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공부하셔도 돼요. 참 장사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책이 이렇게 있지만, 책 정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평가도 좋고 하는데, 일단 규격 웹 변형으로 되어 있는데 A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책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책을 한 권 딱 사면 어떻게 하냐면 복사해서 잘 써요. 근데 이 책을 만들 때는 저는 돈을 벌겠다고 해서 만든 책은 아니고요. 3D를 공부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나 3D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기본과 기초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응용해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도 요번에 이제 1세가 끝나고 있어요. 1세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개정판이 나올 건데, 개정판은 이 책 A4보다는 좀 더 작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종이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작아질 건데, 그러면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미지가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책이 굉장히 클 거고, 내년에 좀 사시면은 책이 좀 작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의 특징은 2010 버전, 그러니까 3D Max 2010 버전부터 2016 버전까지 다 비교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책이 되게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016까지라 그러면 2017이나 2018, 2019까지는 못 쓰나요? 그러진 않아요. 맥스의 모든 버전을 어떤 버전이든 이 책으로 가지고 공부하시면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혹시나 공부를 하다가 모르고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세요. 제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면은, 자, amoodo80 @ 네이버. 자, 3D는 2D든 뭐 기계 설계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건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메일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 유닛 스터디 안에다가 이제 제가 막 강의들을 쭉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쵸?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퓨전에 대한 얘기라던가 3D 맥스라든지 얘기라던가 라이노에 대한 얘기라던가 여러 가지 얘기들, 렌더링에 대한 이해라던가 과정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3D를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서 차근차근 두려워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감을 가져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 강의 계속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